안녕하세요. 여왕의 집 드라마를 분석하고 리뷰하는 드라마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 방송에 대한 해석을 시작해 볼 텐데요. 결국 은호가 찾았네요. 바로 황기찬이 가지고 있던 김도윤 동생 김도희의 핸드폰입니다. 도대체 은호가 어떻게 찾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김도희 핸드폰을 어떻게 황기찬이 가지고 있는 건지 그날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멀리 차를 세워둔 채 김도희가 최자영을 찾아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황기찬과 강세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자기 김도희가 도로 위에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날은 하늘이 잔뜩 흐리고 빗방울도 제법 굵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행인이 없는 조용한 길목이었기에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황기찬과 강세리뿐이었습니다. 김도희는 강규철 회장 앞에서 황기찬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한 상태였고 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황기찬에게는 이 상황이 여러 선택 중 하나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뜻밖의 전환점처럼 다가왔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김도희가 최자영의 차 앞에 쓰러졌지만 차에 직접적으로 다가선 것은 아니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떨어뜨린 핸드폰을 찾아 조심스럽게 통화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때 황기찬은 매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자동차의 페달을 밟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장면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조용히 흔들리게 했습니다. 설마 이건 아니겠지? 황기찬이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황기찬은 악행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김도희가 황기찬의 자동차와 함께 약간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주저앉게 되는데 그 모습은 너무도 믿을 수가 없어서 보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김도희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의 가족도 지켜야 했고 세상의 정의도 지키려고 했던 그 의지는 참으로 절실했었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황기찬과 강세리의 악행을 보면서 정말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김도희는 마지막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깊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이후 황기찬과 강세리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김도희는 바닥에 앉은 채 얼굴에 흐르는 빗물과 함께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고 황기찬은 그녀의 곁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이윽고 김도희는 남은 힘을 다해 "이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낮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고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황기찬의 뻔뻔한 모습도 정말 보고 싶지 않았고요. 사실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켠이 무겁고 결말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녀가 얼마나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김도희의 눈빛 앞에서 황기찬도 잠시 말을 잃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때 강세리는 그를 향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지금은 차분하게 대처해야 할 때예요." 그녀의 말은 냉정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현실을 일깨우는 조언처럼 들렸고 그 말에 황기찬도 조심스레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하던 김도희의 핸드폰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내 말 들려?" 라는 말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다름 아닌 보람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보람이는 할머니와 함께 생일을 준비하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전화 소리에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도 함께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황기찬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놀라 급히 통화를 정리하려 하고 그 순간 김도희는 바로 그의 손을 잡아봅니다. 그 손끝에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이때 황기찬의 소매에서 단추 하나가 살며시 떨어졌고 그것은 훗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중요한 물건이 됩니다. 그 작은 단추가 바닥에 놓인 장면은 어쩐지 무심한 듯 섬세한 상징처럼 느껴졌고 이후 전개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황기찬은 김도희의 핸드폰을 집어들어 통화를 종료하고 기기에 남아있던 통화 기록과 음성 메시지를 차분하게 지웠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것을 조용히 정리한 그는 이제 전부 다 끝났다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강재인은 황기찬의 셔츠 단추가 하나 빠진 것을 알아차리고 무심하게 묻습니다. "어디서 떨어뜨렸어?" 황기찬은 부드럽게 웃으며
회의 중에 흘렸나봐. 별일 아니야 라고 대답하지만 그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말 못할 긴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억을 떠올리게 될 강재인 때문이겠죠? 하지만 다음날 놀랍게도 강승우가 억울하게 된 입장이었고요. 이는 여러 오해와 얽힌 이야기 속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일부 장면이 편집된 블랙박스 영상을 김도희 집에 익명으로 보냈고 그 영상에는 김도희가 갑작스럽게 차 앞으로 나서는 모습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다시 몸을 일으키는 장면은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해 최자영은 예상치 못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자영이 잘했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진실은 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황기찬의 서랍에 고이 놓여있던 김도희의 핸드폰을 결국 은호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은호는 별다른 의도 없이 그 기기를 엄마 강재인에게 건넸고 강재인은 호기심에 김도윤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생의 핸드폰을 본 김도윤은 결국 핸드폰에 있는 파일을 확인하다가 뜻밖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발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안에는 보람이가 통화하던 목소리와 김도희의 간절한 말, 그리고 옆에 있던 강세리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 파일을 듣고 마음이 깊이 흔들렸고 그것이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황기찬과 강세리의 악행이 전부 다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최자영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답답하게 억눌렸던 사실들이 이제야 서서히 빛을 보게 되리라는 희망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은호가 아니었다면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은호가 가지고 온 이 핸드폰 덕분에 김도윤도 다 알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최자영이 밖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함께 복수를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는데요. 지금까지 여왕의 집 드라마에 대한 저의 해석과 분석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